2026년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 중 가장 약한 나라는 어딘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구권 최약체, 가장 약한 나라는 어딘지 알아볼 텐데요.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는 건 누가 뭐래도 군사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강할 수는 없어서 약할수록 강한 나라에 휘둘리는 서러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제 아무리 러시아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 중 가장 약한 나라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참고로 순위의 기준은 무기체계의 질보다 양의 영향이 커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뒤에서 5위에 등극한 라이베리아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 절반 정도인 나라로 인구는 543만 7,249명으로 세계 113위이며 국내 총생산은 세계 164위로 138위인 북한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두 차례의 내전을 겪은 여파로 인해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경제가 성장하기도 어렵고 무장해제를 거부한 일부 단체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가 보유 상선수는 무려 4,821척으로 세계 5위를 자랑하죠.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가 어떻게 상선을 이렇게 많이 보유할 수 있는지 싶지만 사실 이건 다른 나라들이 라이베리아가 세금이 싸고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선적을 라이베리아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베리아의 배라고는 통통배 정도가 전부인데요. 이런 라이베리아에서도 다이아몬드, 고무 등이 생산되지만 실업률이 무려 70%를 넘은 막장 국가라 군대가 유지되는 것도 신기한 수준이죠. 라이베리아의 상비군은 2,400명이고 예비군은 없으며 육군 2,100명에 해군은 300명이고 공군은 없습니다. 육상 전력으로는 군용차 550대가 있으며 해상 전력으로는 고속정 6척이 있고 항공 전력은 없습니다. 뒤에서 4위에 등극한 수리남은 국토의 94.9%가 열대우림으로 덮여있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불과 2%라 부탄과 함께 탄소 배출량보다 탄소 흡수량이 많은 친환경 국가입니다. 수리남은 국토 면적이 남한의 약 1.6배로 상당히 큰 국가지만 인구수는 64만 6,758명으로 세계 142위이며 2026년 기준 국내 총생산은 세계 161위로 국토에 비해 국력은 약합니다. 이런 수리남은 보크사이트와 금 등 광물 자원이 다양해서 보크사이트가 최대 수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리남에서 보크사이트 광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광산기업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광산을 폐쇄하면서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광산기업 하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도래한 수리남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반토막 나고 말았죠. 그래도 천연 자원은 풍부해서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수리남은 1980년 쿠데타 이후로 또 다른 쿠데타나 내전은 없지만 치안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마약 카르텔의 존재로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안정됐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수리남의 상비군은 2,500명에 예비군은 없으며 육상전력은 군용차 1,250대이고 해상전력은 고속정 17척이며 항공전력은 헬기 3기가 전부인데요. 헬기조차 없는 나라보다 낫지만 병력 규모가 적어도 너무 적죠. 수리남이 운용하는 헬기는 할 채탁으로 이 중 한 기에는 M2 중기관총이 장비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비무장입니다. 뒤에서 3위에 등극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름만 들으면 아프리카에서 한 자리 차지한 것 같지만 남아공이랑 비교가 안 되는 막장인데요. 인구는 565만 957명으로 세계 109위이며 국내 총생산은 세계 164위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죠. 중화공은 인구의 절반가량이 18세 이하인 젊은 나라지만 그만큼 소년병이 많아서 역시 쿠데타에서도 소년병이 언제나 등장할 정도로 막장 오브 막장입니다. 이러니 다이아몬드는 물론 목재, 수력, 원유 등 천연자원 자원이 풍부한데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해 마이너스 성장과 강대국들의 지원으로 간신히 버틸 뿐이죠. 중화공의 상비군은 3만 명에 예비군은 없으며 육군 2만 9,900명에 해군은 없고 공군은 100명인데요. 육상전력은 군용차 270대이고 항공전력은 공격기 8기로 항공전력만큼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공이 보유한 공격기는 수호이 25로 러시아에서도 현역인 녀석이지만 보유만 하고 있을 뿐 유지는 못해서 애물단지나 다름없죠. 차라리
미사일이 수호이 25를 전부 매각하고 그 돈으로 프로펠러 공격기를 사와서 지상군을 엄호해주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항공전력이라 할 게 없어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요. 마침 우리나라에 KA-1 웅비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몇 기 사가면 로켓 배송해줄 수 있을 것 같죠. 뒤에서 2위에 등극한 벨리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그레이트 블루홀로 유명한 곳으로 인구는 41만 5,789명으로 세계 144위이며 국내 총 생산은 세계 165위입니다. 벨리즈의 주된 수출품은 빨간 잉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로그우드, 장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마호가니, 사탕수수 등이 있습니다. 벨리즈는 국내 총 생산의 62.4%를 서비스업, 특히 관광업이 기여하고 있는데요. 과거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라 각종 유적이 남아있고 세계 2위 규모의 산호초와 앞서 말한 그레이트 블루홀이 유명하죠. 관광 원툴로 보이는 벨리즈의 상비군은 2,000명에 예비군은 850명이고 육상전력은 군용차 164대, 해상전력은 고속정 15척, 항공전력은 수송기 1기, 특수임무기 1기, 헬기 1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자리를 지킨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중국령 티베트 자치구와 접해 있으며 국명은 산스크리트어로 티베트의 끝이란 뜻의 보따 안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부탄의 인구는 88만 4,546명으로 세계 140위이며 2026년 기준 국내 총생산은 163위로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탄에서는 자연을 보전하고 이를 후대에 물려준다는 확고한 원칙 때문에 산림의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수리남과 함께 탄소 배출량보다 탄소 흡수량이 많은 친환경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부탄은 통계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못 먹고 굶주리는 국가는 아닌데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인도보다 높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농업 및 생필품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수제품 수공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20%는 대부분이 지식인과 종교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히말라야 산맥의 수원을 활용한 수력 발전이고 약간의 목재, 석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탄은 수력 발전과 관광산업 덕분에 2023년에는 최빈국에서 벗어났는데요. 이런 부탄의 상비군은 16,000명에 예비군은 5만 명이며 상비군 중 16,000명이 육군이고 해군, 공군은 없습니다. 육상전력은 군용차 78대가 전부고 항공전력은 헬기 2기뿐으로 최약체다운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육상전력으로는 BTR-60 장갑차가 있으며 항공전력으로는 미레이트 헬기가 있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약한 국가들을 소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력이 가장 약한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한 강대국들의 찐빠를 약소국들이 떠안았다는 점에서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탄이 자연을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헌법으로 산림을 보호하듯 아무리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군사 분야와 관련된 민간 업체인데요. 경제력, 국방비, 병력 및 무기수 등 수치 비교로만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다소 공신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 중 가장 약한 나라들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